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사건이 아니라 꽤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생겨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이야기가 다뤄진다니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말 파렴치한 제 남편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돌싱이 되었어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억울하기는 하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없으려고 해요. 제가 배운 점도 많기 때문이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요. 서로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프리랜서로 일도 많았지만 예배는 꼭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시부모님이 저를 참하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사적으로 얽히는 일을 원치 않았고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거절해왔어요. 그러나 상대방도 강경했어요. 유미야, 한 번만 그냥 파먹어서 얘기를 나눠도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의 뒷정리하는 모습과 어른들에게 하는 말투와 형편이 참으로 고상하여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우리 아들을 충고할 것이니 밥만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는 유미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꾸준한 설득 끝에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꽤 다닌지라 시댁 부모님 두 분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5살이 어린 제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응대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연상의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나이차도 꽤나 커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대방의 천재적인 면모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본인의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전공으로 하는 베이스 연주를 보며 더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매우 긍정적인 성향이어서 마음이 끌렸고 순간마다 말하는 어조가 조금 부족해 보였지만 20대 후반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사회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15살 어린 저희 사이엔 결혼 전부터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넘어서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아들은 찬밥을 주셨고 예비 며느리인 제게는 따뜻한 밥을 주셨어요. 시댁이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롭긴 했지만 집안을 부러우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크다고 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시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의 도움은 정말 컸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겠다며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던 중 시부모님께서 요새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행복하게만 살 거라 우리 아들이 힘들 때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몸만 와주세요. 어릴 적부터 다 봐왔는데 우리 유미 같은 며느리는 어디 가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나 신혼집은 유미의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아들한테는 그냥 말도 말아주세요. 남자들은 돈만 많으면 사요. 죄 없는 우리 아들이 그런 걸까봐 걱정돼요. 명의는 제가 해줄게요. 괜찮으세요? 만약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텐데 또 너무 감사해서 부탁하신 건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 유미가 잘해 나갈 거라고 믿어요. 꼭 약속한 대로 지켜주겠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얼마나 저를 예쁘게 여기셨는지 신도시에 넓고 좋은 신혼집을 제 명의로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녀오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아직도 모르게 제 명의 신혼집에서 신호가 켜졌어요. 우리는 조용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고 경제적으로는 모두 제가 책임을 짰어요. 남편은 용돈을 받아 일상생활을 했고 가끔 제게 더 많은 용돈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약간 귀엽기도 했어요. 남편은 실용음악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가정이 생긴 이후에는 회사에서 일하자고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수입으로 우리의 가게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동의했죠. 남편은 똑똑한 편이어서 곧 취직에 성공했어요. 저희는 축하 파티를 열어서 그를 축하했고 그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만에 남편이 출근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면 낮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제가 아무 일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우연히 마주쳤어요. 여보, 왜 벌써 퇴근했어? 점심을 집에서 먹으려고 했어? 여보, 출근 안 했구나. 오늘은 회사에 안 가도 되는 거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저녁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회사를 그만뒀어. 한 달 만에 그만뒀는데 좀 민망하지만 왜? 너무 힘든 것 같아. 이유가 뭐야? 그만두는 건 알겠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했어. 내가 알고라도 있게. 미안해.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을 너무 힘들게 넘기기 때문에 계속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며 내 실수를 지적하고 너무 과격하게 말하고 빨리 배우라며 여러 가지를 하라고 시키고 짜증이 난다. 최근에는 그러면 예의 바르게 대접받지 못하나 보다는 알아요. 담배를 피러 나가는 시간도 못 가지려니 얼마나 골치 아프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참다 못하고 나가버린 거야. 아니, 그래도 좀 참아보라고 해볼 생각도 했어.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이고 그 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게 다였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도 적응해야 안 되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너무 졸려서 어지러워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이럴 바엔 서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아예 강사 쪽으로 제대로 지원해 보려고. 미안, 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뭐, 12시 그렇다면 그런 거지. 회사에 경험해보고 했으면 됐어. 빨리 다른 일 구해서 해봐. 남편은 상사가 뭐라고 한다 귀찮게 군단에서 사직서를 내고 온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 뒤에 말한 피곤하다는 게 더 큰 이유 같긴 했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취업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상사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간단한 알바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무직으로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기를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몇 주 쉰다는 말을 하더니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공무원 시험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지. 그러면 나도 철밥통으로 변할 텐데. 여보, 내가 밥 먹여줄 테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는 거야? 9급 공무원 시험 말하는 거야? 합격하면 정말 멋지겠지. 하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여보, 너무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 엄청 노력해야 해. 시간표를 짜서 살아야 하고, 인터넷을 보니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 잠도 조절해야 하고, 잘 생각해 본 거 맞아. 물론 한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여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 하는 놈이라고. 오늘 나 책 새로 다 샀어. 두꺼우니까 아주 의욕이 샘솟는 거 있지. 주변 친구들 보니까 다 공무원 준비하더라. 나라고 왜 못해? 내가 더 잘할 거야. 주변 친구들이 한다고 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을 죽일까봐. 그래, 잘 생각해. 본 건지 여보, 살짝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잘 생각해야 해본 거야. 나만 믿어. 그래서 그런데 용돈은 다시 챙겨주는 거지.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줘도 돼. 그래. 공부할 동안 밥값은 챙겨줄게. 그럼 열심히 잘해봐. 제발응. 남편은 갑자기 구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주변 친구들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부욕으로 시작했던 친구랑 공부하려고 시작했든 마무리만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입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1.5배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더 여유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밥값 및 소소한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남편도 초반에는 새벽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고, 아침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어 단어도 외우는 기특한 면이 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인데,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제가 남편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점점 남편이 공부에 소홀해지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였어요. 옆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을까 하다가도 저는 혹시나 남편이 부담스러울까봐 서로 조용히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까? 남편은 이제 틈만 나면 소파에 눕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런 의심을 품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동안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문자를 보았어요. PC방 언제 오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고 남편은 곧 갈게라고 답장을 적어두었고 예전 대화까지 본 결과 매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남편을 몰래 따라 나섰죠. 그렇게 현장에서 남편을 잡게 되었어요.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부한다며 공부하러 나간다며 여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곳은 독서실이 아니라 잠깐 머리를 식히러 온 거야? 몇 달 동안 잠을 줄여가며 매일매일 공부만 하고 있어? 당신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둬서 왜 함부로 지적하고 있어? 여기에는 내 친구들도 있고, 그들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직입니다. 이제 친구들 앞에서 욕을 먹으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져. 가족이 있는데 공부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지 않지만 PC방에 가는 건 상하야겠어. 그리고 내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없고 다 미혼이니까. 가정적 책임감이 없으면 누가 뒤돌아서 돈을 번 돈을 급하게 벌어올 수 있나요? 지원도 받고 용돈도 받았잖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도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도 무엇이라고 크게 재난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게임을 하러 왔다거나 오늘 처음 왔다거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잠시 왔다고 하는데요. 이젠 곧 30이 될 나이에 이런 것까지 다 제어당하고 있는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랑의 문자 내용 전부 보여줄래? 여태까지 여기 왔다는 것을 증명해봐.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에 다녀왔던 카드 내역을 보여줘. 나는 독서실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할까? 할 수 없겠지. 매일 여기 출근했으니까 도장을 찍었을 테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네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으면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나도 어른이야.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한다고. 왜 이렇게 질척대냐. 그 순간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전화를 걸었더래요. 여태까지 회사를 그만둔 것, 공무원 공부한 것 다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화가 많이 났는지 모르게 어머님께 다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어디니 제발 잠깐 반찬으로 틀리려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니? 아, 네 어머님. 그건 PC방이에요. 어째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아니요, 남편을 잡으러 왔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고 취직을 바로 해서 다닌 곳에서 상사가 한 달 만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몇 주 쉬었다가 친구들과 함께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지원도 다 도와주고 용돈도 계속 주었어요. 그러나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서 지켜봤는데 매일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엄마가 뭐라고 하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마누라라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으니 그럼 데리고 오늘 밤에 들러라 라고 답했고 전화를 끊었을 때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났어요. 처음부터 저가 먼저 말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를 끊으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꼭 이렇게 엄마까지 끌어들여야 하나요? 내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하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만 하나요? 여보가 반성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어쩌면 어머니와 아버님께는 말씀을 해야겠네요. 내가 너무 과했나 싶어서 부부의 문제인데 다 말씀드렸나 생각했지만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함께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완전히 굳으신 채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도 욱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유미가 하는 말이래. 진짜야? 정말 그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했니? 다 큰 놈 이렇게 혼내고 해야 돼? 창피하단 말이야. 다 큰 놈인데 자기 아내 걱정 못하고.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봐. 아버지 죄송해요. 부부 사이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큰 실수를 했네. 남편도 참회 중인 것 같으니 두 분으로 정리해 볼게요. 경솔했어요.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다니는지 나도 알아야 하잖아. 나같이 못난 자식 키운 게 누굴 탓해야 하겠니? 너와 결혼했어도 서로 이해해주고 힘써줘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내가 하는 편이 되어야 해. 너가 열심히 번 돈 중에서 아들이 사치 부리는데 쓸 용돈을 주지 않아도 돼. 왜 다른 사람의 딸이 다른 사람의 아들 PC방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지. 그 용돈은 모두 모아서 쓸 뿐인데 유미에게는 아까워서 사용하지 못할 거 아니야? 너희 애들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집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해. 이건 너가 지금까지 신뢰를 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야. 이제부터는 제대로 인색해야 해. 알았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용돈을 줄 필요가 없어. 시부모님께서 저희 남편과 나를 연결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같이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선택한 남편이며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을 달래기 위해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버님까지 개입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직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는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자는 날들이 많이 생기고 가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심했어요. 어제 친구들과 놀다 잘 자서 왔어. 얘기 좀 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왜 또 우리 아버지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뭘 이야기해야 할까? 내 입장을 고려해줘야지. 내가 준 돈으로 게임방을 다니고 무언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 화가 안 나겠어? 나는 너랑 아내인데 그 순간에 나는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을 뿐이야.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잘 따르고 상의해보자. 그때 어머니께 나의 모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미안해요. 우리 둘이서의 일인데 말이에요. 여보여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하면 이러한 일 저런 일이 다 생길 텐데요. 혼자서 화를 내고 혼자서 벌을 쓰고 혼자 부부니까 이 여자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함께 해야 해요. 참 이기적이에요. 아직 많이 나이 들었고 이런 상황을 겪을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엄마처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날 믿어준다고 응원해준다고 했는데 PC방까지 따라온 건 당신이었죠. 처음부터 당신은 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죠. 여보가 PC방을 가는 것 같다면 정말인지 확인해봐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이 공부하지 않았던 건 맞지 않았나요? 물론 했겠죠. 조금은. 근데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었던 거잖아.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다면 몇 개월 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야 할까요? 그 다음 날에도 일에 나갈 때 공부한다고 하면 나는 저 바닥 구석에서 조금에게 낮잠을 자던 나였어. 도시락도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싸주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도와줬어. 이제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부부인데 간섭을 안 하려면 그건 부부 생활을 마치자는 말과 같은 거잖아.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빠가 해준 것이었잖아. 당신은 그냥 몸만 왔을 뿐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드는 거야? 나는 마음이 복잡해서 이 집에 당분간 머물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올 건데 돌아와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단지 집에서 기다려 주세요. 연락하지 말고. 내가 종종 사진을 보내줄 테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알았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와. 그 대신 갔다 왔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살 거야.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그래. 남편은 아직도 PC방에 있어? 이해가 안 된다면 더 이상 제가 간섭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음이 복잡하다며 잠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일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남편은 언제 다시 일을 시작할지 궁금했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여수로 여행을 간 것 같더니 도착하고 난 후 매번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진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도 남편이 화해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고 같이 간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여서 우연히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 술자리 사진 옆에 살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 여자인 것 같았고 다시 한번 보니 숟가락과 젓가락도 총 4사람이 한 테이블에 있기도 했어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있다가 받은 남편은 더욱 의심스럽게 굴었습니다. 여보, 여수는 잘 갔어? 먼 길이라 잘 갔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보내줘서 고마워. 여기 오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게 정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근데 여보, 영상 통화 좀 잠깐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친구는 조금 있긴 했어. 하지만 난 빨리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영상 통화는 좀 어울릴 것 같아. 그 친구를 봤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오랜만에 인사도 좀 하고 싶어서 현재는 술자리잖아. 잠깐만 보여줄 순 없어. 미안해.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내가 사진도 다 보내줬잖아. 그게 부족한 거야? 응, 인사한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대답하지? 그게 왜 힘든 거야? 내가 간섭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왜 그래? 무례한 이유가 있어? 설마 너 나를 의심해? 아니 좋은 마음으로 정리하려고 왔는데 왜 또 사이를 악화시키는지 모르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안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그래?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잘 놀고 왔어요. 남편은 계속 영상통화를 거절했고 남편은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데 친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전 바로 녹음을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여자 2명 목소리도 함께 나오더군요. 뭐야 오빠, 와이프야. 진짜 힘들어 죽겠네. 무슨 영상통화를 하래 갑자기. 그 아줌마 귀신이라고 어떻게 알았지? 오빠, 마음 돌리려 애쓰고 자기도 불안한 거야. 오빠가 떠날까 봐.
그때 PC방으로 쫓아왔을 때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모르는 척하느라 혼났네. 우리는 서로에게 너만이 필요하다고 느껴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서로의 감정이 서늘해졌어.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라도 괜찮을 거야. 영상통화는 왜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거야? 언제나 이혼할 거라고만 말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직 아빠가 엄격해서 빨리 이혼하자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게 답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텐데 그래야 이혼을 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용돈을 타서 계속 일도 하지 않고 살려는 것이라면 그 사람 역시 지쳐서 이혼을 제안하겠지. 먼저 말할게. 그냥 바로 오케이 하고 이혼해야지. 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아. 뭐가 좋다고 맨몸으로 시집을 시켜데려다 준다고 하는 말이야? 차라리 나 어차피 그 집 내 거니까 우리가 함께 살면 돼. 결혼도 장사인데. 그 근친상간녀 교회 문제 때문에 전화를 끊었어. 손이 떨려서 남편이었던 녹음을 듣고 또 들으니까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다니. 상간녀가 그 PC방에 있다니. 이혼하자고 제 입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냥 너무 어리석은 아이처럼이야. 순수한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른 채 여수 여행도 보내주었고 지원도 해주었으며 돈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저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 남자는 더 이상 제와 함께 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니까요. 증거 제공은 전화 녹음 한 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저는 분노에 휩싸여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화를 내며 저에게 간섭하려 한다는 이유도 제시했어요. 여보, 여수까지 다녀와서 왜 화가 나 있어? 친구와는 잘 놀았잖아. 영상통화를 제안하는데 내 기분이 상해서 싫어졌어. 그냥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냐?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그냥 집에 정이 더 이상 없어서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겠지. 각자 살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미래에 더 나은 꿈을 꾸게 될지도 몰라. 가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시간을 갖자는 거야. 뭔 또 그렇게 말을 정신없이 하니? 너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하던데. 원하는 대로 해. 어디서 지내려는 거지? 너 진짜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언제 마음이 정리될 줄 알고. 지내겠다고 하는 건데, 호텔에서 그냥 지낼 거야? 싸움 모텔 같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다친 게 아들 같네. 신경 쓰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 근데 나이값 좀 해. 화만 내지 말고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하면 내가 간섭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너 진짜.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 우리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조차 없었고 남편은 얼마나 멀리 나갈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한 뒤 지갑을 들고 가방과 옷을 챙기고 나가 버렸어요. 그날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그런 채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동안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잠시 들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동안 일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상간녀와 놀고 먹을 생각을 하려는 남편의 화가 나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어요.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든지 슬슬 증거를 더 모아봐야 했어요. 분명 호텔이나 쌍모텔을 가려는 게 아니었을 테니 혹시 몰라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열어보았어요.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바람 숨기는 법, 유책 배우자 만들기,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했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할 심산이더군요. 전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생각했고 모두 다 사진을 찍어 두었어요. 모르는 척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곤욕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엔 여행까지 갈 예정이었더군요. 예약한 호텔 주소와 지역까지 모두 알게 되었어요.
되어버리고 나는 시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직접 보여줄까 생각했습니다. 우연히도 결말 없이 남편은 짐을 더 싸서 떠났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좋은 복수 방법이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환갑잔치를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이번 주 아버님의 환갑잔치가 있어. 어떻게 준비할까?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이라도 가볼까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취직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해요. 출장이 아니었다면 함께 갈 텐데 당신이 좀 고생 좀 해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환갑잔치라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직해서 초반에 빌빌거릴 때인데 알아서 다녀와. 남편이 이번 주말에 상견례녀와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환갑잔치도 안 된다고 했나 봅니다. 와이프는 그렇다 쳐도 부모는 잘 모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의 눈이 돌아버리니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시부모님이 무조건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묵을 호텔까지 다 알고 있던 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버님 환갑잔치 저랑 같이 여행 가요? 강원도 어떠세요? 좋은 곳을 예약해두었는데 아주 좋은 호텔 뷔페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좋겠네요. 취직했는데 출장 때문에 못 옵니다. 가실 건가요? 그럼 좋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께도 다 말씀드릴까요? 친구들과 강원도에 가려고 하시면서 골프라도 칠 건가요? 하루 놀러 가겠다고 하시네요.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럼 제가 어머니랑 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놈이 취직도 했니? 오래 다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마누라님. 그리고 나서 제가 흥신소에 전화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려고요. 강원도 쪽 흥신소인가요? 호텔 주소랑 남편 사진 보내드릴까요? 텐이 몇 호실로 들어가야 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마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호텔인지는 알아도 호수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렇게 폭풍전야가 지나갔고 시부모님을 모셔 강원도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강원도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저는 호텔 체크인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에 들어갔어요. 체크인 시간에 맞게 들어가면 상대방을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흥신소에서는 정확하게 맞춰 문자도 보내주더군요. 천유코입니다. 4시에 입실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다만 시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제게는 그 파렴치한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지만 부모님이 보는 아들과 밖에서 보는 아들은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신 분들이셨기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미리 언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뗐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 방은 702호, 703호예요. 하지만 우리는 10층으로 바로 가려고 해요. 남편이 여기 있다면 아니 언제 왔냐 그러면 저녁이라도 함께 먹을 거였던 걸로요. 아니요, 전 아닌데요. 다른 여자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만난 것 같아요.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어린 친구라고요. 전화 내역을 듣니까 제게 유혹하고 이혼을 원해요. 이번 환갑 여행도 사업 여행이라고 속여서 못 온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별거 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정이 식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종종 와서 돈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덮치러 가려고 해요. 불편하시다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갑잔치를 망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당장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층으로 올라갔고
초인종을 누른 뒤 룸서비스라고 말하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샤워하고 나온 채 문을 열어주며 우리를 보자마자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요. 아버지께서 여보, 너 이 자식 완전 돌았구나.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워내가 이런 놈밖에 안 됐던 거냐?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여유 있게 키웠더니 아주 끝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는구나. 동물 따위도 못한 놈 이 놈아. 아버지께서는 소리를 내며 따귀를 날리고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남편을 계속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상간녀의 모습도 다 찍었고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신 채로 문 밖에서 계셨습니다. 왜냐고요? 유미랑 어미는 나가 있어 이 놈을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정신이 나간 놈, 아저씨가 미친 놈. 그렇게 문 밖에 서 있는 동안 남편의 비명소리만이 호텔 복도를 울렸고 중간중간 상간녀가 그만하라는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에서 한숨을 쉬니 어머니께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미야, 정말 미안해요.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밖에서만 칭찬을 듣다 보니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네요. 우리도 정말 속아버렸네요. 이혼해야 해요. 누구보다 빨리 이혼해야 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께서 들어오라고 하시고 다 같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맹활사는 처참했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이제 정말 똑바로 이해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널 두고 내가 뭘 한 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하냐고 엄마 같다며 간섭하는 건 끔찍하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너를 놔두겠어. 혼자서 잘 살아. 그 사람과 함께 살든지 말든지 그리고 전화로 녹음된 대화를 들어 너가 말한 대로 나는 맨몸으로 살고 있지 않아. 결혼 대신에 신혼집을 준 건데 내 목도 몰랐지. 이젠 상대방과 가려는 게 목표지만 새로운 털이 많이 자랐어. 상관없어. 적당히 소송하고 이혼하고 위자료는 그 사람에게 받겠어. 집은 유미가 살 것 같아. 이혼으로 많이 힘들었더라도 우리가 볼낯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요? 신경 많이 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 연락하지 마. 너 짐은 집 밖에 놔둘 테니 알아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 몰에 버려버릴 테니.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나왔고 결국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진도 있어 상간녀 소송도 쉽게 가능했고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한 소송도 진행하여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다시 만나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집도 정말 그냥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에 대해 자책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후는 시부모님께서 종종 교회에서 만나게 되어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고한 분이셨습니다. 전 남편은 완전히 망가져 술에 빠지고 상간녀와도 관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양심이 있는지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모든 일을 정리하고 현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제 집에서 잘 지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지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라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제 운명인가 싶어서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30대 중반이니 할 일도 참 많은데요. 사실 좋은 분과 좋은 친분을 쌓아가며 또 다른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